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생기초 스타터 구문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정입니다. 자, 여기 구문편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장을 끊어 읽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자, 저희가 개념편이 23강 그리고 구문편이 7강, 특강 안에 특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이렇게 스마트하게 먼저 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동사편입니다. 동사편과 문장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부분에 저희는 선택과 집중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동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자동사 계열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사 끊어읽기 특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맞아요. 타동사 계열 끊어읽기 특강이 되겠죠. 자, 동사는 문장의 허리, 중심입니다. 동사를 잡는 자, 영어를 잡는다. 우리 개념편 강의 내용의 제목이었죠. 맞습니다. 문장에서도 동사를 잡는 자, 문장을 거머쥔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 개념을 탄탄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문장에는 이렇게 5가지 형식이 있죠. 그런데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멘트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미지, Visual English를 통해서 개념을 이미지화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자, 주어가 자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살짝 부실하니까 누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보어가 온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오고요. 수요동사는 그리고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그리고 불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부실하여서 보어까지 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 자동사 계열, 자동사 계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타동사 계열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석 공식에 적용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불완전 자동사 이게 살짝쿵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의 케이스 스터디도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복잡한 이런 우리말 텍스트보다는 가지고 있는 개념들에 맞춰서 타타타타타 끊어읽기를 깔끔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인 거 아시죠? 자, 오늘 함께 할 내용 목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값이라는 것 자체는 매번 변형이 된다. 이게 유용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랑 완전 자동사 그리고 우리가 비동사를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완전 자동사의 해석 비법까지 오늘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긴 문장, 그죠? 지난 시간에도 긴 문장을 다 해체해서 분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그냥 딱 씨앗부터 그 다음 단계까지 단계로 커가는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구문에 대한 연습들도 이곳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문 라인업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 구문 X 스타트라는 라인업에서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구문 X 편에서도 동사편에 대한 집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영어는 자리값 고정된 품사는 없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He gave only bread and water to me. 자, 이 문장에서는 누가 주어일까요? He. 그쵸? 자, 여기서 동사는 당연히 gave이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목적어가 깁니다. 자, 오직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오직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자, 빵과 물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only는 오직이라는 말로 아니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빵이랑 물만 주더라고. 그래서 빵과 물이라는 말을 수식해서 only bread and water 이런 식으로 목적 앞에 only가 제시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뭐요?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to 그리고 목적어 me까지 추가가 되면서 to me 전명구가 되고 문장은 지금 이렇게 되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식보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해당 문장에서 여러분들 bread and wat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빵과 물이라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명사죠. 지금 이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bread and water 둘 다 명사 중에서도 불가산 명사였죠. 불가산 명사 중에서도 물질 명사였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을 해석하는 비법은 는, 다를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는 주었다. 자, 오직 빵과 물을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되시면 되죠. 물론 끊어있는 건 그는 주었다.
오직 빵과 물을 나에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시 우리말로 말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는 나에게 오직 빵과 물을 주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은 3형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자, 고정된 자리값. 자, 고정된 영어는 고정된 품사는 없다. 지금 여기서 bread and water가 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문장과 함께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은 요것과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bread and water 얘는 뭐예요? 문장에서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럼 명사로 쓰였는데 그 명사로 쓰여서 지금 bread and water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We must water the garden. We must water the garden. 해당 문장에서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We. 동사 어디 있어요? water 명사인가? 그러면 garden 이것도 명사인가? 세상에 명사랑 명사만 있는 문장이 어디 있어요? 문장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끝나는 걸 문장이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것들은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 하나가 필요한데 눈을 씻고 쳐다보니까 보이네요. 얘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품사라는 건 고정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명사라고 믿었지만 명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즉, 품사는 변하고 자리값은 고정입니다. 해당되는 water라는 동사는 앞에 있는 must라는 이거 뭐였죠, 여러분들? 조동사죠. 조동사는 액세서리다 라고 해서 조동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must라는 조동사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도와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문장에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해당 문장에 water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동사로 water는 물이 아니라 뭘까요? 다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물다? 물다? 꽉 물다? 아니요. 물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e must water the garden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형광펜을 잠깐 이용해서 여기 있는 water가 명사로 쓰였다면 여기 있는 water는 동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즉 문장에서는 이렇듯 매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동사 파트에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명사나 동사처럼 품사가 이렇게 전용되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값. 지금 자리값이 이거죠. 이건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자리는 가장 핫한 무슨 자리?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라고 품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된 품사가 아니라 고정된 자리값을 기준으로 얘가 뭘로 쓰였는지, 특히 물이 명사라면 동사로는 뭐지? 물과 관련된 뜻이거든요. 물다 라는 건 아니고 물을 주다. 해당되는 문장처럼 자, 우리는 해야만 한다. 물을 줘야만 한다. 어디에? garden, 정원에 물을 줘야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정원을 물 주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우리말 할 때 정원을 물 주다라는 조사는 좀 어색하죠. 정원에 물 주다. 즉, 물 주는 것에 대상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목적어를 을을 맞아요. 을을 또는 에게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문맥에 자연스럽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원에 물을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우리는 정원에 물을 줘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read this book. 당신은 이 책을 read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는 자, 당신은 주어는 당신은 must는 아까 뭐라고 했죠? 조동사네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맞네요. 당신은 자, 뭐다? must 해야만 합니다. 읽어야만 합니다. 이 책을. 오케이. 그러면 는, 다, 를.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must의 품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조동사. 조동사가 맞죠? 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must는 조동사다. 하지만 이번에는 4번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This book is a must for the students of English. 이 책은 must. 자, 뭐다? must입니다. 이 책은 입니다.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must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자리예요? 보호 자리예요. Oh my god. 지금 관사로 꾸며주기까지예요. 뭐야?
must가 동사로 쓰이는 거 아니었어? 네, must는 여기서는 보어 자리니까 명사로 쓰게 됩니다. 이 자리는 명사. 자, 뭘 위해서? For the students of English. 영어 학생들의 영어에 여기서는 of English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은 필수적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must는 여기서 보어에 해당되면서 이 책은 필수품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의 조동사로 쓰였다면 여기는 보어 자리니까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동사는 아니겠고요. 해야만 한다를 명사로 한다면 필수품 맞습니다. 필수품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ook is a must. 이 책은 필수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즉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자리 자체는 조동사 자리예요. 조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색깔을 약한 색을 써볼게요. 조동사 자리니까 이 must도 조동사로 쓰이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처럼 보어 자리 이건 또 어떤 걸 써볼까요? 보어 자리 했을 때 must는 뭘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뭐뭐 해야만 하다, 여기서는 필수품. 즉 자리값이지 고정된 품사는 세상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춰서 얘가 뭘로 쓰였는지를 그때그때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신 구문편은 가장 효과적으로 문장을 보고 요거가 요거니까 요거는 요거일 수밖에 없다. 유추하는 연습을 그냥 여러분에게만 공을 넘겨드린 게 아니라 같이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품사라는 건 매번 변할 수 있고 문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동사편, 자동사편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쓰이고 있는 건지 확인해 가시면서 저랑 같이 가실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요번에는요. 완전 자동사 구문, 자동사 그리고 수식어가 들어가는 구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The change of your life. 자, 문장의 주어는 chang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f your life는 전면구.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여기서는 전면구 표시해 드릴게요. 동사는 어디 있을까? happen. 그리고 slowly는 뭐 해당될까요? 부사입니다. AD. 부사. 즉, 수식어는 우리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역시나 the change of your life. 자, 삶은 변화는 변화인데 당신 삶의 변화는 happen slowly. 천천히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자, the change. 변화는 변화입니다. of your life. 당신 삶의 변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신 삶의 변화는 여기다 는 붙여주시면 되겠죠. happen. happen은 여러분 동사예요. 동사인데 그 동사로 다를 붙여서 happen, 발생하다. 그런데 will이라는 조동사 붙었으니까 발생할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요? 천천히, slowly. 그래서 당신 삶의 변화는 천천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단, 요렇게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당신 삶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굳이 우리에게 이걸 다 이 순서대로 바꾸지 않아도 The change of your life 두 번 끊고 happen slowly 이렇게만 하셔도 문장 잡아줄 수 있죠. happen은 완전 자동사로 단독으로 쓰여도 물론 괜찮지만 이렇게 수식어와 함께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수식어들 여러분들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같은 문장이고요. The baby's cries all day. 자, 그러면 여기서 The baby's cries all day. All day wrong이라는 문장이 있죠.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All day wrong. 이거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부사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All day wrong. 자, 아이는 cries, 웁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완전 자동사인 cry가 다를 붙여서 는 baby, 아기는 cries, 웁니다. All day wrong. 하루 종일 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파트. The draft for the machine falls at the moment. 이렇게 들어왔어요. The draft. 자, 그 기계를 위한 드래프트 설계도가 자, fall 그 순간 망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주어는 the draft 설계도, 밑그림,
초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for the machine 그 기계를 위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 기계를 위한 설계도 정도면 괜찮겠죠. 여기다가 는 붙여주시고 for 자동사입니다. 다 붙여줄게요. at the time, at the moment 그 순간에 라고 해서 이거는 전명구예요. 전명구인데 역할은 그 순간에 라는 문장에서의 수식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를 위한 draft 뭐는 설계도는 뭐였다? fall 망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all 망하다, 망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망쳐졌다. 설계도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설계도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all 망쳤다, 무너졌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뭘 망친 게 아니라 그 설계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설계도가 fall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사로 망쳐졌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처럼 자 이거 자동사로 fall이라고 쓰이게 된 셈이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 The heavy rain stopped at last. At last. 드디어 라는 뜻의 전면구입니다. heavy rain 여기서 주어는 heavy고 동사가 rain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rain은 비 오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주어에 해당돼서 heavy 거센 아주 심한 비가 폭우라고 하죠. 폭우는 stop 뭐 했다? 동사로 멈췄다. 폭우는 멈췄다 at last 뭐다? 그 순간 멈췄습니다. 드디어 멈췄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동사로 나오게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have은 대표적이죠. 발생하다, cries 울다, fall 망쳐지다, 실패하다, stop 자동사로 멈추다. 자 얘네들이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품사는 매번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문장에서는 이 자체가 동사고 뒤에 어차피 와봤자 이렇게 부사구 전명구처럼 수식어가 오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 완전 자동사로 끝날 때 시원하게 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게 자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자동사로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는 사실은 완전 자동사로도 쓰이고 불완전 자동사로도 쓰이는데요. 해당 문장에서는 이게 완전 자동사일까요? 불완전 자동사일까요? 자, 기억나세요? 해당 문장은 지금 보시면 in the room이라는 전면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 자체가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 나오고 당연히 완전 자동사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해당되는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비동사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있다, 존재하다. 자,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있다, 존재하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us I am 이라는 문장에서 그때 am 이라는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I think thus I am. 맞아요. 새록새록 기억이 기억나신다면 여기처럼 is라는 말 자체가 그녀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디 안에? 방 안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녀는 방 안에 존재합니다. 자, 는 불러주시고요. 다 그리고 수식어입니다. 그녀는 자 있다, 존재하다. 어디에? 방 안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있다, 존재하다, 방 안에.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만들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녀는 방 안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완전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있다 또는 존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 think thus I am. 나는 생각한다. 자, thus I am. 고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는 뜻의 완전 자동사, 즉 완전 자동사 1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비동사는 1형식이 아니라 2형식 불완전 자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럴 때는 뒤에 오는 명사, 이 보어 자체가 명사일 때도 있고 형용사일 때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사일 때는 점점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형용사일 때는 점점점 한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이다, 점점점 한 상태이다. 그러면 I am a teacher, 난 선생님이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까요? 자, 이제 문장에 직접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 일형식과 이형식 다 가능하다. 특히나 일형식 해석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돼서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문장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해당되는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비동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in the room이니까 전명구 때문에 일형식으로 쓰인 그 문장이고요. 방금 보셨던 문장. 여기서는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 명사죠. happy, 형용사, these days. 자, 그리고 these days는 부사고요. 그리고 there's nothing in the room. 방 안에는 nothing 이렇게 되는데 해당되는 문장은 여러분들 동사가 이렇게 is가 쓰였는데 주어가 there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there은 부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사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가 아니라 문장을 유도할 때 쓴다라고 했었잖아. 문장을 불러오는 유도부사니까 해당되는 유도부사의 경우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nothing,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there's nothing, 여기에 주어가 있어서 얘가 문장의 주어라면 자연스럽게 얘는 완전 자동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보어 또는 뭐 문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수식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일형식 완전 자동사고요. 이렇게 명사, 영어 선생님이라고 온다면 이거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얘처럼 happy 같은 형용사가 온다면 이것도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서 뭘 불러오는 거예요? 형용사 보호를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일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결국 뒤에 있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품사가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동사든 불완전 자동사든 결과적으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고 일형식으로 쓰인 걸까? 이형식으로 쓰인 걸까? 그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가 수식어니까 완전 자동사로,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 보어니까 얘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여기는 happy, 형용사 보어니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이 4번 문장은 조금 특별하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 바로 앞쪽엔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주어, 는, 이건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is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 명사 보어를 불러오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뭐뭐뭐뭐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이다. 그 뭐뭐뭐는 바로 이거죠. 그녀는 영어 선생이다.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서 뭐뭐뭐이다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온 경우는 뭐뭐뭐이다? 노노노.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뭐뭐뭐한 상태이다. 뭐뭐뭐한 상태이다.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These days. 요즘은 그녀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These days. 요즘은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서 is라는 말 자체가 자, 문장에서 형용사 보어를 불러오면서 뭐뭐한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동사가 자, 있다 또는 이다 자, 또는 뭐뭐한 상태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비동사까지 공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유도부사 구문이에요. 유도부사 구문은 주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서 nothing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othing이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그러면 이거는 단독으로 네모진 동사, 즉 완전 자동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다나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안 되고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있다, 존재하다. There's nothing in the room. 방 안에는 아무것도 is 있다? 아무것도 있다가 아니라 nothing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이잖아요.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 nothing이가 존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nothing이가 존재하다. 즉 nothing이가 존재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 아무것도 없음이 존재하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no가 보이시죠? 이 no는 문장의 주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no이지만 우리말에는 이런 명사, 부정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not을 포함시켜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There is not something in the ro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장에서 There's not something. 무언가가 in the room. 방 안에 무언가가 is. 존재한다. 그런데 not을 붙었으니까 방 안에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왜? is가 있다 하잖아요. 있다, 존재하다. 그런데 not을 붙였으니까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It's not.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는 유도부사 구문이지만 여기 있는 is라는 동사는 완전 자동사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3번까지 함께 하셨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네 번째 불완전 자동사의 해석 비법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불완전 자동사가 불러오는 보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she, 그녀는 뭐뭐인 듯합니다. kind, 친절한 듯합니다. at first glance, 첫눈에 말이죠. 라고 해서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 있음드라는 거를 kind라는 요게 형용사로 친절한이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문장의 끝에 와요. 어차피 전면구는 필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형용사가 온다는 건 보호 자리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2형식 동사를 해석할 때는 항상 이 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먼저 문장의 주어니까 는 붙이고 다 붙이고 점점점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녀는 자 뭐다? 뭐뭐인 듯 보이다. 자 뭐뭐인 듯 점점점 이 점점점이 바로 이거예요. 점점점인 듯 보인다. 즉 친절한 듯 보입니다. 친절한 듯 보입니다. at 뭐에? first glance 처음 바라봄에 첫눈에 란 뜻이죠. 첫눈에 그녀는 친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문장을 볼 때 이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에서 점점점이라고만 할지 우리가 조사가 따로 없잖아요. 그녀는 뭐뭐인 듯하다. 하지만 이건 조사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가 없어서 헷갈린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해석 비법은 여러분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뚜둔 이거예요. 뭐죠? 는 equal. 즉 그녀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그녀가 따단 kind 친절한 거예요. 그녀는 친절하다. 자 씀이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뒤에 있는 이 보어 있죠. 이 보어가 철저하게 사용 이유는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격 보어라고 하는데요. 자, she seems kind. 그녀는 친절한 듯 보인다. 그녀는 친절한 듯 보인다. 그녀는 곧 친절한이니까 그녀는 친절한 듯 보입니다. 첫눈에 이렇게 해서 모든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는 는, 따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녀는 친절해. seem 그렇게 보여. 그녀는 친절해. 그렇게 보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원상 들였다 딴딴딴 이렇게 해주시면 그녀는 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그녀가 바로 친절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녀가 친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여기가 친절한 딴딴딴 딴딴딴딴 여기 들어가시는 거고 첫눈에 자 뭐예요?
첫눈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뭐뭐인 듯 보였다. 이게 씀이에요. 자, 우리나라 아이고고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어순이 영어랑 어순이랑 전혀 다르죠. 해석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역하시면 돼요. 그녀는 인 듯 보였습니다. 친절한 듯 첫눈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도 제가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를 다 준비해놨는데요. 자, 이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뒤에 false, 거짓된이라는 형용사로 끝났어요. 형용사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이 문장이 보어라는 거고, 보어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great artist. 자,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자, 앞에 become이란 동사가 보여요. become은 타동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great artist, 대단한 예술가, 요게 명사 보어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장은 복합절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종속절에 해당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만 보세요. Your dreams will come true. 여기까지요. 당신의 꿈은 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true는 형용사로 진실의, 현실의 란 뜻에서 이 문장은 come,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면서 true라는 보어를 불러온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ue는 보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는 prove, 여기 있는 become, 여기 있는 come은 다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예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고, 이런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이런 문장이 문장에서 보어를 불러오면 점점점, 이게 바로 점점점이야. 점점점 이미 proved, 증명되다. 오케이? 점점점 이미 증명하다. 점점점이 되다. 이게 점점점이고요. 이거는 점점점이 되다. 이게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보어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누구요? 주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보어와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보어와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보어를 연결. 앞에 있는 보어, 그녀의 미소와 친절함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즉,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가장 큰 목표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석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미소와 환영은 됐죠? prove, 뭐뭐임이 증명되다. false, 거짓됨이 증명됐습니다. 거짓된 것임이 증명됐습니다. 거짓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녀의 미소 그리고 환영 equal false, 거짓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서는 그는 뭐뭇이 되다. 훌륭한 예술가가 되다. 점점점. 즉, 그 equal a great artist.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 hope your dream will come true. 여러분,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your dream, 당신의 꿈은 come 뭐뭇이 되다. true 점점점이 되다. true 진짜가 되다. 진실이 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dream과 true가 같다라는 것에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come 뭐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바로 이런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보어를 같다라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녀는 친절하고 미소와 환영은 거짓됐고 그는 예술가이고 당신의 꿈은 진실인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보어가 주어를 꾸며줄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바로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특히나 보어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섬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없는 걸 설명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보어를 불러올 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다리의 역할을 해준다.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해석에 좀 더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저희가 여기를 해석을 안 했는데요. 이 문장은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뭐를? 당신의 꿈이 진실이 될 거라는 걸 희망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면서 I hope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즉 대절 이하를 희망하다라는 뜻인데요. 명사절, 부사절 혹시 잊으셨어요? 명사절 나 그거 문장 그거 생각이 안 나신다면 다음 강의 시간에 그래서 접속사로 연결되는 절의 확장이라는 편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좀 기억 안 나는데 다시 앞에 강의를 보지 않으셔도 기억날 수 있게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게요. 여기서는 I hope that 이하가 이 접속사가 생략돼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깔끔한 문장들만 공부를 한다면 실전처럼 이렇게 긴 문장에선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해당 문장도 여러분 이거 일형식 문장이에요. 이게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 문장이에요. 이렇게 긴데요?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해당 문장이 직접 분석이 되기 위해서 1단계 problem occurs. 자, 뭐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자, 이겁니다. 문제점이 발생한다. 문제점이 발생한다. 끝. 그러면 는 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이 복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그러면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는 when부터 문장이 추가가 됐죠. 네, 접속사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장은 여전히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끝난 건데요. 추가적인 접속사가 오면서 언제 발생했는지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거죠. 하지만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로 이미 문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절은 절로서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전히 1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에서 when 뭐뭐 했었을 때 우리가 try 노력을 합니다. 뭐 하도록? 통제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뭐를?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도록 노력합니다. 라고 해서 문장에서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자, 통제하려고도 노력을 했지만 피하려고도 노력을 했대요. or avoid 또는 피하려고도 노력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매우 열심히 too hard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당되는 문장이 탄 커지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원래 이게 마지막 최종 문장이었지만 여기서 too hard가 없고 이번엔 too avoid가 없고 그리고 왼절이 없으면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하지만 문장이 탄 이렇게 해서 자꾸 커져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었을 때 이 문장을 우리가 되게 길지만 딱 보고 일형식 문장이고 해당되는 문장의 주어는 problem이지.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의 문제점은 occur 발생한다. 끝이에요. 그런데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try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노력이 자 어떻게 뭘 노력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걸 노력하는 거죠. To control or to avoid this spelling. 즉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를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은 여기까지만 형식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앞에 있는 요게 문장에서 주절 그리고 요 접속사 이유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몇 형식이냐라고 묻는다는 건 그때는 요거의 형식만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 거니까 이토록 긴 문장 1형식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형식이 직접적으로 몇 형식입니까? 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형식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학생분이라면 이걸 가지고 어법이라든지 독해 속에서 문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물어서 이 문장 분석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주어, 자동사, 불완전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훌륭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이죠. 해당되는 문장은 그래서 1형식 문제점은 occur 발생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할게요.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뭐 할 때? 우리는 try 노력합니다. 너무 열심히 통제하는 것 그리고 또는 피하는 것 통제 또는 피하는 걸요. 이러한 감정을 통제 또는 피하려고 너무나 열심히도 우리가 노력할 때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그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내비둬라 라는 글의 일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사와 관련된 긴 문장의 가능성들 꼼꼼하게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동사에서 타동사 동사편 마지막 타동사 계열의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생기초 스타터 구문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